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시내입니다.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도심 곳곳에는 전쟁의 상흔이 묻어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외벽이 뜯겨나간 건물은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던 건물입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당시 맞은편 열 발전소가 공격 대상이 되면서 지금은 도심 속 전쟁의 상징물로 남아 있습니다. 4km 떨어진 곳의 도심 호텔도 처참히 무너져 내부를 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해 전야 미사일 공습 이후 최근에야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관광객으로 붐비던 중심지는 시민들의 추모 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독립광장에 꽂힌 추모 깃발의 수도, 성당 앞 추모의 벽에 걸린 전사자 사진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당 앞 광장에 전시된 러시아 전차들에는 승리 또 평화를 바라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메시지가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마을 이름과 군인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문구로 가득합니다. 매일같이 도심을 울리는 공습 경보는 시민들의 생활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대피소는 100m 깊이의 지하철역. 이제는 일상이 된 공습 경보라지만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Увесь час, коли звучить повітряна тривога, вона лунає досить гучно, на телефоні стоїть оповіщення. І зразу очікування, прислуховування. 러시아군의 에너지 시설 집중 공습으로 시작된 겨울 전쟁. 주변국 등의 지원으로 기약 없는 어두운 생활은 우선 벗어났지만 금방이라도 다시 전기가 끊길까 가게마다 자체 발전기를 들여놨습니다. Ну, конечно, да, конечно. Сейчас он не используется? Не используется, да, потому что сейчас есть свет, не выключен. 전쟁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에 도시가 또 생활이 어디까지 바뀔지 키이우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전쟁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러시아를 상대로 버틸 수 있는 다윗의 비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시민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의 심장 키이우까지 밀고 들어온 러시아에 시민들은 자신들이 질 거라고 포기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어느덧 익숙해진 전쟁 속에서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Я гадаю, закінчиться перемогою, як то хотілося б вірити, але на перший початок війни так не здавалося взагалі. Хочеться вірити в розквіт, в те, що люди будуть гадати по-іншому, мислити по-іншому.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가 됐고 더욱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Ну, насамперед, гордість за те, який відпір дала наша країна ворогу. Гордість за те, як всі люди зібралися, гордість за те, що вони показали себе з найкращої сторони. Тобто кожен у собі відкрив щось хороше за цей рік.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러시아에 대항할 압도적인 무기입니다. Я считаю, что мир и Америка нам очень сильно помогают, и я очень им благодарен. Поэтому все, что нам не хватает, это то же самое, что дают, просто в больших объемах, такое как современные танки, дальнобойные... 러시아의 대대적 공세가 계속된다고 해도 끄떡 없을 거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Це мало ймовірно, що повториться той сценарій, який був рік назад. Я вважаю, що ми готові, наші воїни готові і все буде добр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기가 중대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은 다시금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러시아 모스크바. 8만여 명을 수용하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 관중이 가득 찼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기념해 열린 조국 수호자에게 영광을이라는 이름의 콘서트입니다.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курс на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нашей страны, и я лично считаю, что мы идем правильным путем, и дальше нас ждут только победы, воссоединение Отечеств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버지 같다고까지 하는 관람객도 있습니다. Почувствовали вот эту вот поддержку, опору такого папы. Для нас папа, для меня вот такое ощущение, не такие ощущения, не знаю, как для других людей.
이윽고 등장한 푸틴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싸우는 군인들을 애국자라고 추켜 세웁니다. Прямо сейчас идет бой на наш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рубежах за наших людей. Его ведут такие же мужественные бойцы, которые здесь стоят сейчас. 이번 콘서트는 푸틴 대통령을 흉내내 일부 주민들이 영하 16도에 수영복만 입고 냉수 마찰을 한 기이한 전쟁 지지 퍼포먼스의 후속 편격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수장은 모스크바에서 회동했습니다.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에 맞서 국제 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패권주의와 집단적 대결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정찰 풍선 등을 놓고 미국과 대립 중인 두 나라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1년째, 폐허로 변한 우크라이나의 밤은 그야말로 암흑천지입니다. Observed from 800 kilometers away in space, the nights in Ukraine have darkened over the past 12 months.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위성 화면 위주로 편집한 이 영상은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습니다. 동유럽에 배치된 미군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이지스 어쇼, 푸틴이 눈엣 가시로 여기며 특별 군사행동을 결심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 우크라이나 접경 폴란드 공군기지에 집결한 미군 무기와 에스토니아의 아파치 헬기 부대, Even the low-speed Apache attack helicopters can reach the Russian border within 30 minutes. 개전 직전 미국의 공세적 전력 배치가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논리입니다. NATO has repeatedly broken its promise not to expand eastward, challenging the red line drawn by Russia.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중국의 외교수장 왕이 주임은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我愿意同老朋友就共同关心的问题进一步的深入交换意见，我认为一定会形成我们新的共识。 오는 4, 5월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로 날아가 푸틴 대통령과 만날 거란 말이 벌써 돕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에 맞서는 외교적 지원 사격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공급 의혹도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견제하고 현 상태에서 종전을 압박하려는 카드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전격 방문하면서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만 G7 정상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찾지 않은 유일한 정상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를 전격 방문한 날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밝혔지만 依然支援を必要とするウクライナに対して今般新たに55億ドルの追加財政支援を行うこととし 기시다 총리의 키이우 방문을 검토한다면서도 현지 상황을 이유로 여전히 망설이는 모습입니다. 岸田総理のキーウ訪問については、現地の安全対策等諸般情勢を踏まえて検討を行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が、現時点では何も決まっていません。 하지만 우크라이나전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일본의 반격 능력 강화 방침의 주요 배경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 빌미가 될 수 있고 이는 일본의 해양 주권과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후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러시아 행에 나서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문 전초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서방 국가들과 친러 국가 간 대리전 양상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서방 주요국, 특히 G7 국가들과의 연대를 천명해온 일본으로서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으로서는 정상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될 경우 자칫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전에 애초엔 64종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해 안전한지를 먼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측이 방사성 물질을 무더기로 재배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알려왔고 결국 절반 수준인 30종으로 줄이기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NRA가 도쿄전력이 이런 내용을 담아 제출한 오염수 방출 수정안을 인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9종이 제외됐고 5종이 새로 추가됐는데 제외된 물질은 반감기가 짧아서 오염수에서 다 사라졌을 거라고 일본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핵분열을 하면서 양이 감소하는데 방사능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짧아서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 NRA는 핵종 선정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해서 방사선 영향평가를 한 결과 오염수 해양 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작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제안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방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은요. 이건 물만 만나면 또 반응을 해요. 또 핵분열 생성물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건 또 핵분열 할 때 반감기를 지금부터 또 세야죠. 지금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생길 거라면 그건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오염수가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될 수 있게 지속해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국내 해양에 대한 방사능 조사 정점을 늘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상징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일본 정부는 이 행사에 차관급인 나카노 히데유키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켰습니다. 2차 아베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11년 연속 차관급을 파견한 겁니다. 여기에 올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ます。 도심 곳곳에서는 독도 영유권과 독도 탈환을 주장하는 우익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들은 주일 한국 대사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 25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3년 연속 20만 명대입니다.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진 출생아는 3년 만에 20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002년 49만 7천 명과 비교하면 20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명대로 하락한 이후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유일하게 1명을 넘은 가운데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출생아는 23만 3천 명, 합계 출산율은 0.73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0년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보면은 2024년에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이제 줄었다가 그 위에 조금씩 회복하는 것으로 이제 장래 추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엄마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5세로 1년 전보다 0.2세 높아졌습니다.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2년째 2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건데 혼인이 줄고 늦게하는 추세는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대전시가 다음 달 개원을 약속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입니다. 공정률 93%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의사와 약사 정원은 아직 채우지 못해 반쪽 개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의사는 최대 7명, 약사는 1명. 그런데 건립추진단이 3차례에 걸쳐 공개 채용을 진행한 결과 재활의학과에 전문의 1명이 지원한 게 전부였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의료진들이 하나둘 생겨나고는 있지만 최종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전시는 신설병원 근무에 따른 어려움과 장애 어린이 진료와 당직 부담 등을 지원을 꺼리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당직 부담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공중보건의를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의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운영 위탁기관인 충남대병원 의료진의 순회진료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채용이 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병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대금 지급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준공이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대전시가 약속대로 다음 달에 병원을 개원한다면 실제 의료장비 시운전 기간은 한 달에서 보름으로 절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다 보니 운영상에도 좀 초반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 시운전이라든가 좀 준비하는 과정이 좀 더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립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친 국내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약속된 개원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남아있는 길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여성 호르몬을 조절해 피임 효과를 내는 피임약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남성용 피임약은 아직 실험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약물로 조절하면 발기부전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어려움 때문인데 그나마 임상시험 중인 약물도 수개월간 약을 먹어야 하는 불편한 방식입니다. 를 먹어도 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을 조절하고 그러면 정자생리를 맡게 되면은 합병증이 너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미국 코넬대 연구진이 복용하자마자 피임 효과를 낼 수 있는 남성용 피임약을 개발했습니다. 정상 정자는 꼬리를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약을 투여한 정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효과는 3시간 동안 유지됐고 쥐를 통해 짝짓기 실험을 했더니 피임률은 100%였습니다. 정자 운동성은 점차 살아나 24시간 뒤에는 모든 정자가 움직임을 회복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약이 정자 꼬리의 에너지를 만드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방식이라며 남성 호르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큰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생쥐에 6주 동안 약물을 투여한 결과 큰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ou take this pill, you're infertile, you have a normal ejaculation, you have normal, it doesn't do anything hormonally, it doesn't change any hormonal balance, it doesn't change your testosterone levels that some things do, it doesn't change behavior. 연구팀은 이번 약물 기술을 신생 바이오 기업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임상시험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세계 최초의 남성용 피임약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가정용 사이클 운동기구를 자르자 하얀색 가루, 필로폰이 쏟아져 나옵니다. 각설탕이나 시리얼, 수족관용 돌 모양을 한 마약도 있습니다. 필로폰과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오기 위한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마약 밀수 사범은 1,300여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70% 이상이 늘었습니다. 전체 마약 사범이 13%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압수한 마약류 양 역시
지난 2021년 기준 1,300kg가량으로 5년 전보다 8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검찰이 마약청정국 지휘를 되찾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합동해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모두 84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 근절이 국가의 책무라는 공통된 목적 아래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우선 주요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대규모 마약 밀수 차단에 주력합니다. 마약이 들어오는 입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데 물론 비집고 들어온 마약류를 사고 파는 경로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특별수사팀은 올해 안에 마약류 유통과 관련한 인터넷 게시글과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하는 병의원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대전의 한 종합병원 주차장. 차 옆에 있던 남자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뒤로 쓰러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건물로 들어가 위급 상황을 알리는 사이 어딘가에서 흰 옷을 입은 남성이 달려왔습니다. 이곳 주차장에 쓰러져 있던 시민의 상태를 살핀 남성은 곧장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대흥 씨였습니다. 외출을 받아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다가 쓰러진 시민을 보고 달려간 겁니다. 입대 전까지 간호사로 일했던 까닭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달려가면서 이제 의식이 있는지를 먼저 시민들께 여쭤봐서 확인을 했고요. 바로 의식 없는 거를 제가 또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바로 심폐소생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 씨가 고군분투하는 사이 병원 심폐소생술 팀이 달려왔습니다. 심장 멈춤 환자가 생겼다는 코드블루 방송을 듣고 전력 질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모습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환자는 의료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늦지 않게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원내에서는 심폐소생술 팀이 활성화가 돼서 CPR 방송 나자마자 곧바로 심정지가 발생한 장소로 모두 출동을 하게 돼 있는데 의사하고 간호사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60대 남성은 김 씨와 의료진의 빠른 대처로 위기를 넘겼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토스트 가게입니다. 매장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 가격은 4,900원. 배달앱을 보니 분명 같은 메뉴인데 가격은 20% 더 비쌉니다. 세트 메뉴 가격은 30%나 차이가 났지만 배달앱에서는 어떤 안내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회사 정책이라서 저희도 저희가 마음대로 해주시는 거거든요.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었을 때 매장보다 가격이 더 비싼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음식점 3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배달앱 가격이 10% 더 비쌌는데 이 가운데 65%는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배신감이 들고 배달료가 비싸서 배달을 잘 안 시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배달했을 때 조금 더 비싸다 보니까 조금 속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도 사정은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 배달료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어서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똑같이 책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절반가량은 배달앱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를 인상한 경우 음식 가격을 올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가 인상됐을 때 그것을 음식 가격이나 배달비에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일부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메뉴를 배달료까지 내고 영문도 모르게 더 비싸게 먹어야 하는 소비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음식점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를 경우 앱에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배달앱 사업자에게 권고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침대와 소파 등 세간살이를 옮기느라 바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도 빼놓지 않습니다. 지진으로 여동생과 친척을 잃은 야시르 씨는 그들을 땅에 묻고 가재도구라도 챙기기 위해 다시 무너진 집을 찾았습니다. 추가 지진에 대한 경고가 계속 있었지만 노숙을 지내는 극심한 고통 속에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 현장에 왔습니다. Hani uyuduklarını anladıktan sonra artık sonuçta hepimiz yaşıyoruz. Bu saatten sonra onları geri getiremeyiz ama hepimiz yaşadığımız için elimizde ne olan varsa çıkartmaya çalışıyoruz. Mecburuz yani çünkü başka çaremiz yok. 야시르 씨는 다행히 추가 지진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무너진 건물에 세간살이를 챙기러 갔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이들이 집안에서 다양한 물건을 챙기다 매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진 현장을 찾는 것은 아직도 열악하기만 한 현지 사정 때문입니다. 이재민 규모만 200만 명이 넘는 데다 텐트에서 86만 명, 컨테이너에서 2만 명 넘게 생활하다 보니 극심한 겨울 추위와 생필품 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Başka bir şey mi olacak diye çok korkuyoruz. Ben bir hafta boyunca hiç uyumadım. Yani ayaklarımı hissetmiyorum bazen. 추가 지진 지역의 구조 작업은 붕괴 위험으로 수색이 힘들고 시신을 찾기도 어려워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추가 지진으로 인한 잔해가 2억 1천만 톤가량 더 늘어나며 주변 이재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달 초에 있었던 연준회의에서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둔화 발언에 주목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회의록에 나타난 당시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는 있지만 연준의 2% 목표치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매우 견조한 노동시장도 임금과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발언이 줄을 이뤘습니다. 파월 의장도 당시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시장이 애써 외면한 겁니다.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매파 성향의 연준 위원들이 0.25%가 아닌 0.5% 빅스텝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는 사실도 회의록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목표 금리를 지난해 제시했던 5.1%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방송에 나와 목표 금리를 5.38%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3/8. So we got a little ways to go here, and I've argued that, hey, let's get to where we want to go. Let's hope that we get disinflation in 2023. But right now, it came in hotter than we thought. 연준 회의록 공개 전까지 플러스를 이어가던 3대 지수는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회의록 내용이 나오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겨우 플러스로 턱걸이하긴 했지만 다우와 S&P 500은 하락 반전하며 마감했습니다. 연준 의사록에는 경제 둔화나 경기 침체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고 적혀 있어 경제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